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D 그래픽스에서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인 프리미티브 그리고 메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요. 실제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 살펴봤으니까 아마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메쉬와 더불어 3D 그래픽스에서 가장 화려한 기능이죠. 3D 모델링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과 같은 게임 엔진에서 화려하고 복잡한 모양의 캐릭터나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죠. 또는 3ds max나 마야, 블렌더와 같은 모델링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고급 기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델링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분류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오버뷰라고 되어 있듯이 간단한 내용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3D 모델링 데이터에 대한 대략적인 분류와 종류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3D 모델링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이 3D 모델링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데이터는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3D 모델링 데이터의 포맷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인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얘는 폴리곤 메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픈GL ES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삼각형 메쉬 형태로 표면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고요. OBJ나 FBX, STL 같은 형태의 포맷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해서 부피 기반 기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솔리드 모델입니다. 이 딱딱한 뭔가 구성품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죠. 그래서 대부분 CAD나 기계 설계, 건축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텝이나 IGS, SAT 같은 포맷들이 있습니다.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곡면에 기반해서 아주 부드럽게 잘 표현해 주기 위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폴리곤 메쉬로 구성하다 보면은 이 메쉬 부분, 삼각형 혹은 사각형으로 표현되는 이 메쉬 부분은 평면이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요 서피스 모델링이고요. 얘는 자동차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같은 데서 표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IGS나 스텝, 3DM 같은 포맷이 있습니다. 얘는 볼륨 모델링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복셀 기반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얘는 이 메쉬 자체가 그냥 평면 메쉬가 아니라 3차원 메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복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만큼 떼내더라도 그 속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이 메쉬에 의해서 채워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3차원 볼륨을 표현할 수 있는 의료 영상이나 과학 시뮬레이션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디컴이나 VTI, 로우 같은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메쉬 방식이죠. 폴리곤 메쉬 방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3D 모델링 방식입니다. 삼각형 혹은 사각형 면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집합인 메쉬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각 면은 물론 평면입니다. 즉 삼각형 혹은 사각형 평면으로 이루어진 다각형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표면의 모양을 구성합니다. 폴리곤 메쉬나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형태로 인해서 빠른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OBJ. OBJ는 웨이브 프론트사의 파일 포맷 스펙이었는데요. 얘는 현재는 뭐 되게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는 텍스처 그리고 UV 맵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ASCII 형태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FBX는 오토데스크사의 포맷이고요. 게임 및 애니메이션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L라고 하는 형식이고요. 얘는 이제 3D 프린팅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폴리곤 메쉬 방식은 게임 캐릭터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 모델, 또 3D 모델, 프린팅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도 이 폴리곤 메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솔리드 모델링은 솔리드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학적인 부피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델링 방식입니다. 실제 물체와 같이 내부 그리고 외부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 정보 외에 면의 방향, 거리, 각도 같이 대상물 간의 차이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CAD나 엔지니어링 설계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CGS, 그러니까 Constructive Solid Geometry, 그리고 BREP, Boundary Representation 방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파일 형식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STEP, 스텝은 ISO 10303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CAD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IGES는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이라고 해서 뭐 산업이나 기계 설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SAT는 3D 모델링 커널 기반의 형식입니다. 이 솔리드 모델 방식은 자동차 부품 혹은 기계 설계 모델, 건축 구조물 같이 뭔가 정확한 치수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서피스 모델은 표면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정의한 방식이죠. 이 모델의 외부 표현에만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폴리곤 메쉬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폴리곤 메쉬는 각 폴리곤의 면이 평면인데 반해서 얘는 곡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면을 중심으로 물체를 표시하죠. 그리고 물체의 실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자유곡면을 나타내기 위한 방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항공기, 제품 디자인 등에서 이 곡면을 유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수학적 곡선 기반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삼각형 혹은 사각형 폴리곤 메쉬로 구성되는 폴리곤 메쉬 방식에 비해서 더욱 자연스럽고 유려한 곡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일 형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IGES나 STP 같은 경우는 곡면 모델링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얘는 또 솔리드 및 서피스 모델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DM, 리노 3D라는 데서 만든 3DM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적 곡선 기반의 고급 모델링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자동차 외형 디자인 혹은 가구나 산업 디자인 같은 것들에서 설계할 때 제품의 외관을 디자인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볼륨 모델링 방식은 부피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모델의 내부 그리고 외부를 모두 표현해서 의료 및 과학적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CT나 MRI의 스캔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유체 시뮬레이션 같은 곳에서 활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셀이라고 불리는 3D 픽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텍스처 이미지 있죠? 이미지는 2D죠? 얘가 3D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폴리곤 메쉬에서 3D 텍스처, 폴리곤 메쉬에서 3D 텍스처를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대표적인 방식은 디컴, 의료 영상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포맷인 디컴, 그리고 과학 시각화에 사용하는 VTI, VTK 이미지 데이터라는 형태가 있고요. 로는 뭐 볼륨 데이터의 로 형태죠.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 있습니다. 얘는 의료 분야에서 MRI나 CT의 스캔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유체 및 기상 데이터 시뮬레이션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됩니다. 즉, 의료나 과학 시뮬레이션 같은 데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볼륨 모델링이고,
얘도 모델의 내부와 외부를 모두 표현하는 방식이고, 얘도 모델의 내부와 외부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얘는 주로 치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 혼자만이 아니라 얘와 다른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나 치수를 표현하는 산업 설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얘는 이 물체 하나 안에서 그 내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의료나 과학 시뮬레이션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모델링 데이터는 일단 폴리곤 메쉬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솔리드 모델링이나 볼륨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표현하는 방식에 더 집중했고, 서피스 모델링의 경우에는 표면을 더 유려하게 잘 표현하기 위한 방식에 집중한 거죠.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이 폴리곤 메쉬를 기본으로 사용하되, 각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툴의 호환성, 그리고 각 포맷의 특징을 고려해서 사용 용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3D 모델링 데이터의 종류라고 했는데, 사실 모델링 데이터의 종류라기보다는 이 툴의 종류를 보시는 게 맞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폴리곤 메쉬 방식이죠. 이 폴리곤 메쉬 방식을 잘 만들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죠. 오토데스크사의 3ds 맥스, 그리고 오토데스크사의 마야가 있습니다. 되게 비싸죠. 혹은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3D 그래픽스 소프트웨어인 블렌더가 있습니다. 얘는 오픈 소스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여러 산업군에서 많이 확장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ds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사의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위한 소프트웨어죠.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야 같은 경우에는 원래 SGI사의 얼라이언스 웨이브 프론트 제품이었죠. 하지만 후에 오토데스크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사가 이 3D 모델링 툴 산업계를 꽉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뭐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툴이죠.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 3ds나 마야 같은 경우에는 유료죠. 그냥 유료가 아니라 아주 비싼 유료죠. 3ds 맥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 1년에 거의 275만 7,700원, 한 달에 34만 8,700원, 한 카피당이죠. 마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은 같은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동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특징들을 보시면 얘는 광활한 색의 복잡한 캐릭터, 눈부신 효과, 얘는 광활한 색의 고품질 디자인. 그래서 보통 3ds 맥스는 디자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마야 같은 경우는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펙트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렌더, 우리의 희망이죠.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진영의 대표적인 3D 그래픽스 소프트웨어죠.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만큼 파이썬을 사용한 다양한 플러그인 혹은 애드인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개발자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블렌더 개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여러 툴들에서 만들어지는 3D 모델링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포맷으로 나오고 또 서로 호환은 어떻게 되는지, 또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형태의 포맷을 사용하는지, 이 3D 모델링 툴의 포맷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